네, 사람들은 저를 빠른 에디라고 불러요. 스피드가 제 피에 흐르거든요. 페달을 밟으면 차를 느낄 수 있어요. 마치 제 몸의 일부처럼요. 뻥 뚫려있는 길을 앞두고 시동을 거는데 이런... 윈드실드 와이퍼가 얼었네요. 분노의 질주를 하기 전 이 프로팁들을 시도해보세요. 겨울엔 와이퍼를 위로 올려두세요. 그러면 윈드실드에 달라붙지 않으니 긁어내느라 고무를 망가뜨리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은 암에 달린 스프링이 손상될 수 있고 와이퍼를 쉽게 절도당할 수 있다며 이런 방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선 암이 손상된다는 건 거짓이에요. 스프링은 탄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요새 누가 돌아다니면서 남의 차 와이퍼 블레이드를 떼어가나요? 그래도 와이퍼를 그냥 내려놓을 거거나 추운 날에 올려두는 걸 깜빡했다면 에어컨을 켜세요. 네, 열과 마찬가지로 찬바람은 창문을 해동시킵니다. 공기를 제습하는 것이 주 원리예요. 히터가 고장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요령입니다. 혹시 에어컨을 켜려고 차에 탈 수도 없나요? 저런, 열쇠 구멍도 얼었다고요? 그럴 땐 손세정제를 바르세요. 얼음이 녹을 거예요. 사실 애초에 윈드실드가 얼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초와 물을 3대1의 비율로 섞은 후 전날 밤에 뿌리세요. 아침에 서리를 긁어내느라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될 겁니다. 어차피 와이퍼는 언젠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겨울 내내 올려둬도 말이죠. 고무가 떨어지면서 금속암이 윈드실드를 긁게 된다면 그냥 긴 양말을 씌우세요. 임시 방편이지만 어쨌든 효과는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새 와이퍼를 구입하시고요. 추운 날에는 항상 기름이 절반 이상 남도록 유지하세요. 연료 탱크의 빈 공간은 습한 공기로 차게 되는데 추우면 그게 물로 응결됩니다. 물은 가솔린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탱크 바닥에 가라앉게 되고요. 어느 정도 물이 쌓이게 되면 연료관을 통해 엔진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데 그건 안 좋아요. 지금까지 추운 날씨 대비법에 대해 말했다면 이젠 따뜻한 계절에 쓸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만약 차가 열에 달궈져서 뜨겁다면 창문을 열고 히터를 켜세요. 비상식적으로 들리겠지만 엔진에서 열을 빼낼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 차를 빨리 식혀야 할 땐 앞쪽 창문을 다 열고 열린 창문의 반대편 문을 열었다가 닫는 걸 반복하세요. 뜨거운 공기를 방출할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차에 구비된 홀더 2개로는 부족하다고요? 그럼 새 차를 사야 되겠네요. 만약 아직 그럴 형편이 안 된다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함께 탄 사람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고 그걸 홀더로 쓰는 거예요. 신발끈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으니 어떤 컵이라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창문 여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아우, 냄새 대단하네요. 눈이나 지늘개 차가 빠졌다면 고무 매트를 이용해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타이어 아래에 깔고 견인력을 높이세요. 고양이 배변판 트릭도 되긴 하는데 그걸 차에 싣고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매트를 다시 챙겨가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화창하고 건조한 날씨에 뻥 뚫린 고속도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시속 112km로 16km 거리를 달리면 엔진과 배기장치에 모인 물이랑 가스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착지까지 더 빨리 갈 수 있지만 적절한 상황에서만 시도하세요. 페인트에 스크래치가 생겼나요?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차 색깔에 맞는 매니큐어를 바르세요. 투명한 광택제를 사용하면 창문에 생긴 작은 스크래치를 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윈드실드가 돌에 맞았다면 이 방법으로 고치긴 힘듭니다. 그래도 100원짜리 동전보다 작은 크기의 흠이 생겼다면 비싼 비용을 치르지 않아도 돼요. 유리 가게에 가면 틈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특수 레진으로 채워줄 겁니다. 주차장이 너무 커서 차를 못 찾을 것 같다면 차를 세운 곳이나 진입한 열의 사진을 찍어두세요. 게다가 광대한 주차장이나 차고에서 여러분의 차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GPS 앱도 있어요. 사진을 찍지 않았거나 GPS 어플을 다운받고 싶지 않다면 리모컨 열쇠로 차를 찾아보세요. 신호가 안 닿는다고요? 머리 근처로 열쇠를 가져오세요. 머릿속 액체가 열쇠 신호의 전도성을 높여줍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진짜 돼요. 차 안에서 자주 뭔가를 먹는다면 순식간에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시리얼 박스를 쓰레기통으로 사용하세요. 닫을 수도 있으니 냄새도 안 나고 흘리지도 않겠죠. 게다가 빠른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쉽게 열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대단한 건요, 가끔씩 비워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차 안에서 쓸 수 있는 빠르고 저렴한 방향제는 일반적인 섬유 유연제입니다. 에어컨 통로에 끼워두면 차 안에 금방 세탁한 것 같은 좋은 향이 날 거예요. 머리 받침대에 달린 금속바는 높낮이만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긴급 상황이 생기면 그걸로 창문을 깰 수도 있습니다. 그걸 들고 창문 아래 틈에 밀었다가 여러분 쪽으로 다시 당기면 유리가 부서집니다. 집에서 세차하지 마세요. 세차장에서 하는 것보다 물을 20배는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게다가 그러다가 페인트가 벗겨질 수도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닦았다고 해도 전문 업체에서 사용하는 특수도구에 비해서 월등히 낫지 않습니다. 세차를 최대한 오랫동안 타고 싶다면 시속 88km 아래로 주행하거나 제조업체에서 권하는 속도를 지키세요. 특히 흔히 시운전 기간으로 알려진 처음 1600여 킬로미터를 주행하는 동안엔 이 속도 제한을 지켜주세요. 창문이나 범퍼에 오랫동안 붙여둔 스티커를 떼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따뜻한 물에 신문지를 적시고 스티커 위에 10분 동안 붙여주세요. 그러면 쉽게 벗겨질 거예요. 치약으로 전조등을 깨끗이 닦을 수 있습니다. 비싼 특수 세정제를 대신할 수 있어요. 헝겊이나 솔에 치약을 짠 후 전조등에 문지르세요. 그 다음 물로 헹구세요. 자, 더 이상 불빛이 흐리지 않아요. 그리고 치실도 잊지 마세요. 세차를 빌렸고 기름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주유소에 도착했는데 어느 쪽에 주유구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럴 땐 계기판을 보세요. 제급유 신호 옆에 조그만 화살표가 보이죠? 그걸 보면 탱크가 차 어느 쪽에 달려있는지 알 수 있어요. 핸드폰 거치대가 차에 없거나 있는데 갑자기 작동이 안 된다면 에어컨 통풍구에 고무줄을 끼우면 만들 수 있습니다. 고무줄을 통풍구 위쪽으로 넣은 뒤 아래 틈으로 줄을 빼세요. 그 사이로 핸드폰을 고정할 수 있어요. 한 번에 5분 이상 긴 도로를 계속 응시하면 눈에 피로가 쌓입니다. 이 때문에 과속을 하고 차간 거리를 잘못 계산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해결책은 교통 상황에 따라서 3에서 5분 사이에 한 번씩 아니면 더 자주 거울 3개를 확인하는 거예요. 라디오나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를 통해 시간을 파악할 수도 있죠. 새 노래가 나오면 눈을 풀 수 있게 시야를 확인하세요. 피자를 픽업했어요. 맛있게 먹을 생각에 서둘러 집에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가 너무 많네요. 피자가 식는 걸 막으려면 열 시트를 켜세요. 집에 도착하면 피자가 막 받은 것처럼 뜨겁진 않아도 열 시트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할 거예요. 차에 열 시트가 없다고요? 사실 저도 그래요. 차에 조절 가능한 허리 받침대가 없고 가게에서도 살 수 없다면 수건으로 직접 만들어 보세요. 수건을 말아서 허리 아래에 넣는 겁니다. 허리와 엉덩이 사이에 작은 곡선을 채워주세요. 장거리 운전을 한다면 2시간에 한 번씩 10분간 휴식을 취하세요. 다리를 펴고 스트레칭 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요? 길 옆으로 차를 대고 음악을 크게 틀고 춤을 추세요. 몸도 마음도 가벼워질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을 보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차 할부 비용을 막 다 지불하고 나서 자축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야호!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